소신과 배신, 지난 탄핵소추와 변론의 시간 내내 이 두 키워드를 짊어지고 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밝게 힘차게 인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목소리에 좀 풀이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평화방송 오니까 그래도 마음의 평화에 좀 깃드는 것 같아요. 예, 앞에 기도도 나오고. 좋아요. 예, 저 여기 기도하는 데 있으면 마치고 기도라도 좀 하고 가도 될까요? 간절한 소망이 몇 개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기도실을 좀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힘드신 이유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있었어요. 예. 하루하루 힘든데 사실 오늘 본회의가 있었고요. 특히 명태균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제가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 일주일 넘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인데 예. 고민 끝에 법에 찬성을 했고요. 찬성하고 나니 예상했던 대로 또 너무나 많은 비난들을 받고 또 공격과 조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많이 힘드네요. 힘들고 예. 이제 조금 쉬어가고 싶은데도 그래서 저는 참 명태균 특검법만큼은 제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를 반대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참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있었던 일이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처리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네.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이었고 국민의힘은 오늘 당론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찬성표를 던지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할 명분을 못 찾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실 명태균 특검법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중요한 시기에 정쟁 목적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자칫 정쟁에 악용된다면 민주주의에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덮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 또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도 미리 제대로 되지 않고 시간도 너무 많이 끌어지면서 은폐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또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왔는데 명태균 씨와의 예. 녹취록. 예. 그 녹취록을 검찰에서 분명히 미리 입수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또 뭐 요거 조금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은 경호실 차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해도 검찰에서 청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경호차장에 네.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금 반려가 3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유가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명명백백하게 옳음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데 이 너무 중요한 건이거든요. 예. 명태균 사건은 왜냐하면 이제 권력형 부패 또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감춰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를 훼손하게 한다면 예.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명태균 관련 이 사건은 또 이런 의혹들은 앞으로 있을 조기에 대해서는 내내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우리 당의 입장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걸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먼저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예. 그렇지 않아도 매우 불리한 대선 전국이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내기가 반복된다면 뭐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예. 또 국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회자되는 우리 당의 몇몇
뭐 분들께서는 대선 욕심을 내고 계시고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후보들에 대해서 특히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확인을 해서 빨리 알려드려야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 경선, 대선 이어지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되고 당에도 안 좋고 국민들께도 송구한 일이고 또 네. 정의가 가려지는 일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찬성하고 나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뒷 후폭풍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저도 이제 기사를 먼저 보고 지금 오늘 의원님하고 인터뷰가 잡혀서 들어왔는데 제일 네. 걱정이 됐던 거는 지난번에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됐을 때도 이제 네. 그 이후에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와서 탈당 권유를 하면서 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니까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드시겠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너무 걱정을 힘들어요. 힘드시군요. 지금 진짜. 그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너무 남들은 힘들어. 너무나 뭐 너무 힘들어. 김상욱 의원은 그런 거에 힘들지도 않고.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욕 먹는 거 싫고요. 예. 외톨이 되는 거 싫고요. 그럼에도 무섭고 막막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옳고 그른 게 눈에 보이는데. 옳고 그른 게 눈에 보이고. 옳은 걸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의원 개개인이다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고 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사실은 그 지역구나 이렇게 그런 데서 뽑아준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또 소신에 따라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또 의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당론 따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렇군요. 힘든데 근데 좀 따를 수 있게 당론이 정해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뒤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그저께 이제 종결이 됐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월 3일 일이 있고 나서 한 2달 참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일단 그 혼란 끝에 탄핵 일단 심판은 결과만 남겨둔 상태가 됐고요. 마지막 최후 변론 과정에서 작은 기대지만 했지만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좀 그 부분이었어요. 개헌 또는 정치 개혁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가의 지도자는 반드시 민주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확고한 민주주의자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에요. 엘리트주의에 잡히면 안 됩니다. 누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아까 우리 계몽 얘기를 했는데 계몽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자는 말 그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자인 거지. 본인이 누가 누구를 계몽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엘리트주의고 반민주적인 겁니다. 근데 끝내 정치개혁 내 손으로 하겠다. 개헌 내 손으로 하겠다. 아니요. 그건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왕은 헌정질서와 국민들이십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왕이 대통령인 것으로 본인도 또 제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대통령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헌정질서와 국민들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지막까지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또 사회 갈등을 계속 유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너무나 마지막까지도 사회 갈등을 또 유발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이뤄낼지 또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 국가적으로 잘 이겨낼지 좀 염려를 많이 준 그런 탄핵 마지막 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집회가 지금 3월 1일에 대규모로 열릴 거다. 지금 뭐 그래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좀 양측에서 다 열릴 지금 기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이 국론 분열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이 갈등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선동을 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제일 큰 이유라고 봅니다. 예. 사실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아, 의원님도 파면될 걸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파면될 수밖에 없고 파면돼야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모아서 세를 규합하고 그 세를 자신의 세로 활용을 하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순교자화시켜서 계속해서 활용하면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적 욕망 때문에 국가의 혼란도 괜찮다. 사회 갈등도 괜찮다. 국가적 손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얄팍한 정치적 욕망이 사태를 많이 악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 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기능하느냐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이 주인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 뭐 정치인이 이런 말하는 게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긴 한데 국민들께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놓으면 예. 그 정치는 망가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국민들이시고요. 예. 판단과 행동과 응징은 국민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뭐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좀 중요한 헌재에서의 결정이 하나가 나왔어요. 네. 이제 국회 측에서 제기한 관한쟁의 심판. 네네. 근데 헌재에서는 국회 쪽에 손을 들어줬고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보류가 됐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네.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결정이 나왔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뜻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예. 보수주의자는 지켜야 할 수호 가치가 있고요. 그것이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질서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보수주의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태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전원이 다 동의해서 8명 같이 전원 합의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만큼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더 큰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는 생각하기에 다 정치적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묻고 싶습니다. 정치적 목적. 우리가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보수 가치 실현을 위한 겁니다. 예. 그리고 보수 가치에는 법치주의 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 법치 준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적인 거죠. 근데 반대로 반법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보수 정당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실상 대선 모드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네. 당에서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좀 눈에 띈 기사를 며칠 전에 봤는데 의원님이 친한계에서 쫓겨났다. 네.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 네. 오늘도 지금 너무 힘드시다. 뭐 이렇게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까지 지금 생각이 나니까 정말로 힘드시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광주 5.18 묘지 참배를 이제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쪽에 가셔서 이제 참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친한계 쪽에서 좀 불편해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가 수호해야 할 가치 중에 1번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두환의 비상계엄 후에 80년 5월 광주 항쟁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그리고 나서 87년 10월 민주화 항쟁, 그 후에 87년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성지가 광주 금남로입니다. 특히 광주 금남로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은폐한 후에 그 다음에 프레임을 씌워서 20년, 30년 동안 그 희생자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빨갱이로 몰면서 괴롭혔던 정말 부끄럽고 하지만 신성한 그런 현장입니다. 예. 그곳에서 계엄을 찬성하는 집회가 열리고 계엄군을 십자군이라 표현을 하고 또 5.18 유족들에게 조리돌림과 모욕을 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당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이 보수주의자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개정하면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과거 여러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었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처음에는 좀 여러 분 같이 갔으면 해서 같이 가자고 의견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그러면 순수 개인 자격으로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일단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친한계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이제 강력하게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요. 예. 그래도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에서 다녀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친한계에서 퇴출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저는 좀 되묻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잘못인가? 전 잘못이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광주에 가서 사죄하고 참배하는 문제 때문에 친한계에서 좀 배척당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너무 좋아하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님께서 좀 우리 당을 건강하게 바꿔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친한계에서 좀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과 도리는 또 있으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님을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제가 좀 외로워지고 또는 제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또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요. 예. 또 보수주의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또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님을 여전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친한계 의원들이 그렇게 의원님께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지금 어쨌든 후보가 되려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를 해야지만 네. 이게 가능한데 지금의 어떤 격앙된 분위기, 강성 지지층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열기에 지금 의원님이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게 좀 정무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까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 판단과 그 의논을 저와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그 판단과 그 의논을 저와 했으면 저도 알고 이해하고 뭔가 조율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류의 의논을 할 때 제가 같이 저를 부르시거나 한 적이 없어서 예. 저는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옳음을 추구하고 큰 길에서 또 만나서 힘을 합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예. 저는 우리 당이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한동훈 대표님께서 하는 노력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고요. 좀 건강한 논의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거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네. 어떤 진보 보수 정당에 가리지 않고 다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께 제가 시간 되면 맛있는 거 한번 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당내 분위기는 지금 대선 모드로 사실상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분들도 상당히 이를테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거 무슨 개헌 토론회 있으면은 쭉 이렇게 좀 몇십 명, 네네. 50명, 60명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조금 얼굴 도장도 좀 찍는 것 같고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약간의 좀 이런 표현 죄송하면 약간의 의원님이 지금 왕따 상황이라서 제가 내밀한 정보까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네. 당내 분위기 어떤 네. 대선 경선의 분위기는 어떨지 좀 되게 궁금해요. 예. 사실 말씀처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 근데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미
특히 뭐 탄핵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조차 지금 어느 줄에 설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많이 분주하게 다니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 사실상 그게 조기 대선 모드라면 근데 좀 이 부분에서 그 생각은 들어요. 다들 왜 이렇게 줄서기를 하려고 할까? 줄서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될 것 같으니 누구한테 가 있자라는 논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정치란 게 줄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파벌짓기가 아니거든요.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국민께 봉사하는 게 진짜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그런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해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향후 행보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압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야 김상욱 탈당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정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민주당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 좀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당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또 이런 표현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오늘 하루만 안 비겁하게 오늘 하루만 충실하게 오늘 하루만 안 부끄럽게 살고 싶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비겁해지고 장계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잘하려고 오늘은 비겁해져도 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대충 해도 돼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비겁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저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다 보면 그게 모여서 좀 제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긴 생각 안 하고 있고 오늘 하루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 부끄럽게 살고 싶고 오늘 하루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면요. 사실 생각하면 막막해요. 막막하죠.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고 외롭고 무섭기도 하고 한데 그냥 오늘 하루 충실하게 오늘 하루 바르게 그렇게 살자 그 생각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지금 상황이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신 분이니까 이게 막상 대선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의 가치가 굉장히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반성을 하고 또 국민의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면은 의원님의 몸값이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가 된 사람들이 내 캠프에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게 한동훈 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이 됐든 홍준표 시장이 됐든 그러면은 그런 캠프에 가서 같이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 올렸던 것처럼 건강한 보수를 만들고 싶고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방향성에 맞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나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큰 역사적 잘못을 저지른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을 정도의 후보가 나와야 되고 그 징표는 첫째는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고 두 번째는 탄핵 찬성에 나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격 있는 분이 한동훈 대표 또 유승민 대표 또 넓게 본다면 오세훈 시장까지도 이 이상 범주를 넣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아직 대선 나오신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을 하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에 나선 분 또 탄핵 찬성에 나선 분 중에 제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 또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되는 사람 뒤에 줄서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용기 있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었고요.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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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